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면 한 번쯤 그 사랑을 의심해보라. 사랑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제게 찾아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해요? 사랑에 빠진 연인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한없이 평범하기만 했던 내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텅 비어있던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 들며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이 예전과 다르게 눈부시고 살만한 곳처럼 보이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들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하고 입가엔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아픈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리는 상대를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드디어 찾았으니 이제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요. 출근길에서, 지하철에서, 여행길 기차 안에서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이 운명처럼 나와 사랑에 빠지는 일,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일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느낌으로 사랑에 빠지는 일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 연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이지요. 32살의 스텔라는 3년 전 운명처럼 캉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꿈이었기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했고 그동안 만나온 남자친구들도 모두 무난한 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조촐한 파티에서 우연히 캉탱을 만났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며 이따금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던 캉탱은 말수가 적었지만 어딘가 지적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취향과 세계가 있는 것 같았고 스텔라는 첫눈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가 조용히 술을 마실 때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텔라는 캉탱에게 말을 걸었고 곧이어 열렬한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가 좋아하는 책과 영화, 음악이 우선이었고 그녀와의 시간은 뒷전이었습니다. 너무도 화가 난 그녀가 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 그는 별 말이 없다가 꼭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해석을 덧붙여 그녀의 태도를 의존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스텔라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지요. 그와 대화할수록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어린아이가 된 듯 했습니다. 스텔라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글의 철옹성 같은 세계를 빌미삼아 싸움 걸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캉탱은 스텔라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그녀는 그를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캉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고통에 지친 그녀가 심리학 카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캉탱이 너무 밉고 싫은데 헤어질 수도 없어요. 그가 너무 미워서 회사 일도 집중이 안 돼요. 정말이지 제 인생은 그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싫다는 그를 억지로 불러내서 자꾸만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나쁜 남자를 만난 걸까요? 스텔라는 이 모든 문제가 캉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억울한 심정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를 만나서 왜 내가 그 남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사랑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만 돌리면 우리는 아픈 사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랑조차도 알고 보면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아픈 사랑을 반복할 뿐이며 결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사랑할 대상을 발견하는 일은 이미 결정된 과거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사람과 자꾸만 사랑에 빠지곤 합니다. 부모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상대나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상이 엿보이는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구원하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반대로 구원받고 싶은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인 욕구에 따라 상대를 재단하고 판단하여 사랑에 빠지고 어린 시절 가족과 주고받은 사랑의 방식을 타인을 상대로 재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상대에 따르는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에 따르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를 통해 스텔라는 캉탱의 모습에서 예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심하고 여린 탓에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직장도 여러 번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늘 수백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텔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은 없었지요. 그러다 딱 한 번 아버지에게 사랑을 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필요할 뿐이다. 스텔라는 캉탱을 본 순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신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외롭게 했던 아버지가 미워져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는 캉탱에게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그를 몰아붙이기를 반복했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캉탱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을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계속 이런 사랑을 반복하는 게 제 운명이란 말인가요? 스텔라는 이 모든 사실에 저항하듯 화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간의 부러움을 살 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가는 커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억눌린 자아와 숨겨진 상처에 들어맞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무의식적 욕망이 없었다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랑 때문에 힘들 때는 그 경험을 잘 이겨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큼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직면할 좋은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기쁨과 충만함, 만족감, 편안함,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들이 펼쳐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 불안, 질투, 우울, 집착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끌어오르지요. 사랑이 오랫동안 억눌려온 무의식적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온 거라는 걸 인지하세요. 내가 질투가 심한 편이구나. 나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등 감정 하나하나를 느끼다 보면 어느새 폭발할 것 같았던 감정들도 내면에서 완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감정의 근원을 살펴볼 여유가 생기게 되지요. 지난날 받지 못했던 사랑과 그에 따른 상처를 충분히 슬퍼하고 다독여 주자고요. 그래서 사랑이 좋은 겁니다. 무의식의 사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눈부신 성장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건드리는 나의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세요. 아픔의 원인을 상대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주는 큰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